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환영합니다. 네,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크게 나옵니까? 예, 빨리 줄여야겠습니다. 예, 자,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여러분, 네, 오늘, 굿모닝 작전 7분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또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어제 사실 한 10시 때에도 이만큼 올라갔었는데, 후반 들어가지고 시장이 급전직하를 했습니다만, 오늘 재차 60포인트 정도 급의 급상승이 나오면서, 야, 이게 사전옥인데요. 3,700을 향한 강한 움직임들을 계속 좀 시장에서 뿜어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물론 지금 지수가 어제 내려갔다가 올라온 거라, 어제 이제 아침에 한 10시 때 정도가 사상 최고 지수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한 60포인트 올랐을 때. 그게 있었으니까 아직은 조금 미달형이지만, 간밤에 미국의 이제 그 하락을 좀 염두에 두고 어제 오후장이 좀 밀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어제,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로 막 돌변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우리 하나오션 자회사다 이런 회사들한테 제재를 내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주가가 어제 많이 상승하다가 내려가지고, 어제 이제 운봉 떨어진 애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에 치명타를 날리는 뉴스들이 없었다는 거, 그냥 QT를 몇 달 내로 종료할 수 있다라는 좀 우호적인 발언이 나온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됐다고 보는 거.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밤에 막 시작할 때는 300포인트 넘게 빠지다가, 제가 새벽녘에 보니까 오히려 다우가 한 300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이제 막판에 또 트럼프가 대두 얘기해대면서 또 주가를 약간 까먹고 끝나긴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이제 안 빠지고 끝나다 보니까 오늘 또 우리 시장이 어저께 나왔던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재해석 이슈도 있었고, 오늘 또 공교롭게 이제 많이 올라가는 대표성을 가진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도 세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것도 세게 올라가고, 또 로봇주들 세게 올라가고, 사실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넘버원 휴먼들과 기관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주목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서 지금 시장이 크게 벗어나는 흐름은 아니다. 그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같이럼 중국에서 갑자기 우리나라에다 대고 화살을 돌리는 듯한 그런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가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저런 변수, 거기다 트럼프가 지금 하루하루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뀌면서 얘기들의 버전이 계속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도 며칠 지나면 또 익숙해지잖아요. 아유, 트럼프 떠드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에이펙 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난다는데, 그 전에 서로 유리한 포석을 가지려고 이렇게들 승질내고 서로 난리들 치나보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야, 이거 이러다가 안 만나고 파국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거죠.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는 중국에서 히토를 통제한다고 막 성질 내가지고서 주가를 막 어깃장을 내놓더니, 일요일 저녁 때 갖고서는 또 시진핑하고 잘 지낸다며 별일 없을 거라고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어요. 근데 오늘 새벽 좀 늦은 시간, 우리 시간으로 한 4시 때 그쯤에는 또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의 대두를 지금 몇 달째 수입을 안 하고 있대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좀 대두가 남아 돌아가고 난리가 났다 보니까 농민들도 원성이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인데, 트럼프의 말의 표현대로만 말하자면 중국이 미국의 대두를 안 사는 건, 이건 한마디로 정말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건가요? 왕창 사주다가 안 사주니까
아쉬울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뭐 전략적으로 어떤 노림수를 가지고 대두 수입을 지금 몇 달째 뭐 의도적이겠죠, 당연히 안 하고 있고 다른 쪽으로 이제 우회해서 대두는 많이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뭐 중국이 적어도 두부는 많이 먹지 않습니까? 콩 같은 거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수입은 많이 해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 쪽으로의 수입량이 최근 몇 달 동안 한 10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수출길이 막히니까 성질을 내는 거고, 이게 지금 뭐 굉장한 이제 뭐 규약의 위반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나 2기 초반에도 이제 중국에서는 원래 트럼프 좀 달래려고 사실 대두 많이 수입한다고 원래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던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오히려 히토류 가지고 뻐기면서 대두 갖고서도 뭐 다른 남미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갖고 오면서 미국 쪽에 이제 애를 좀 끓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제가 봐서 이제 소리 지르는 거죠, 계속. 소리 지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저도 지금 방금 제 얼굴이 안 나오고 딴 사람 얼굴이 나와가지고 잠깐 깜짝했는데, 어쨌든 생존해갖고 아직 남아 계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아니, 그 오늘 9988 치시는 분이 없네? 가만히 있어봐. 아까 화면이 좀 잘 나가가지고 9988 한번 쳐볼까요? 9988로 한번 인사 좀 하면서, 아직 시간이 저에게는 한 50분 정도 남았으니까 9988 한번 쳐보시죠. 인사들 하면서 시작하죠. 오늘 그동안 단골로 9988 눌러주셨던 분들도 좀 잠잠한데, 자, 9988 치시면서 행운 받아가시면서 저의 먹방 방송 같이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열심히 좀 치세요. 한 9988 한 50명은 쳐야지. 이게 뭐니? 그렇게 여러분들 누르기 싫어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얘기만 듣겠다고 하시지 말고요. 열심히 좀 화답도 해주시고, 눌러달라고 하면 눌러도 주시고. 이게 누른다고 저한테 1원이라도 뭐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그냥 제 기분만 살짝 좋아지는 것 뿐이죠. 기분이 좋아져야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하죠. 지금 남은 시간은 50분,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로 범벅을 해가지고 짜장 범벅을 만들어 놓고 12시 반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다음 주 뭐죠, 냉장고 부탁해 보니까 여경래 셰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게 뭐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분명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하고 얼굴이 비슷하다고 하니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경래 셰프랑 비슷하다뇨. 차라리 윤남노랑 비슷하다고 하세요. 젊은 애랑 비슷하다고 해야지.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리딩 사실 부족한데 좋게 해석을 해주시니 좋은 거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제목도 잘못된 것 같은데, 제목 제가 이걸로 안 정했는데 왜 제목이 안 변하죠? 제가 아까 주제를 안 드렸구나. 이런 제목 주제도 안 드리고 왜 제목이 안 변하냐고. 제 주제는 사실 오늘 이거였어요. 아까 전달을 못 드렸는데 사실 월요일날 주제랑 비슷해요. 뭐냐면 탑3죠. 지금 어제 보니까 그 JTBC의 그 인기 프로 중에 싱어게인 4를 하더라고요. 거의 한 90몇 명 나와가지고 이제 뭐 탑10도 뽑고 뭐 탑3까지 뽑고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시장의 탑3가 뭡니까? 제가 월요일뿐만 아니라 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미래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필요한 조건 3가지라고 얘기했던 그 키워드 3가지, 칩하고 전력하고 로봇, 오늘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경중이 조금 있고 누가 또 앞서가느냐 뒤서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늘 역시 칩과
전력과 로봇이 중심이 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야, 솔직히 배우 이상윤 씨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죠. 차라리 백일섭 아저씨랑 비슷하다고 얘기해야지. 아니, 이상윤 씨한테 무슨 제가 신뢰가 되게 말도 안 됩니다. 이상윤 씨랑은 전혀 거리가 먼.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좋게 봐주셔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 잔고가 어떻게든 늘어나셨을 것 같아서 기분들이 좋으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제목 이거 자체예요.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시장은 이거잖아요. 그냥 칩 쪽 가고 전력, 인프라, 또 에너지, 원전, 그리고 로봇 쪽, 로봇은 지금 거의 꽃망울이 10,000개가 했다 할 정도로 지금 10%쯤 올라가는 로봇주가 수두룩 빽빽하게 발견이 될 정도로 로봇주가 오늘 또 날아갑니다. 계속 이런 것들 위주로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찬찬히 지금부터 주제에 대한 설명 드렸고 얘기들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사실 제 내용들이 짧은 시간에 제가 전달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제한적이지만 몇 개 올려주시면 또 막판에라도 답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잘 듣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지금 박수 표시나 하트 표시 같은 걸로 계속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는 재미가 좀 있으면 좋죠.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상승할 때 아까 미국에서 이제 덜 빠졌어 안 빠졌어, 어제 우리는 왜 빠졌어, 이제 이런 이유들이 겹친 게 있겠고요. 참 믿을 만한 놈들은 아니지만 오늘 새벽 뉴스 중에 모건 스탠리가 내년도에 우리 코스피가 4,200까지 간다라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 알고 보면 내용 중에 조금 놀라운 얘기도 있어요.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고 3,100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써놨는데, 어쨌든 제목은 4,200까지 간다 이런 거에 주목받을 만한 얘기고, 또 K 증시가 매력적이라고 우리나라 기본 지수에 입각해 있는 ETF 쪽에 뭉칫돈이 들어온다 이런 이제 반가운 뉴스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간에 오늘 새벽에 이제 지수가 잠깐 오르다가 좀 주춤했던 미국 시장이 있었는데 끝에 30분 정도 만에 좀 빠졌죠. 원래 다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다우도 한 300 이상 오르다가 200으로 끝났는데, 트럼프가 이제 막판에 이제 중국의 대두 문제를 이제 붙잡고 늘어지면서 교역 단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멈칫하면서 지수가 아주 막판 한 30분 동안 좀 밀리면서 미국장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한 4% 빠졌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궤변인 것 같은데, 히토류 수출 통제 때문에 세계 경제가 둔화될 것이고, 이 미국 재무장관의 얘기거든요. 최대 피해국이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글쎄요. 이건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제 주제이자 주장인데, 그래서 히토류 수출을 지금 중국에선 당연히 지금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수용으로 쓰이는 건 얼마든지 요청하면 승인해 준다. 근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러니까 방산 쪽으로 쓰이는 건 용납 못 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투트랙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출 통제라는 게 적어도 민간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미국은 워낙 또 첨단 무기라든가 이런 쪽,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관세를 놓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여러 분야라든가 이런 거에서 진짜 방금도 말씀을 또 한 번 드렸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미국의 어떤 주요한 섹터에 대해서 중국이 이거 우리를 위협하는 거야 라고 지정을 해버리면 다 수출 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냥 미사일과 뭐 비행기랑 뭐 탱크랑 이런 거에만 들어가는 히토류만 딱 꼭 집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뭐 자기네들을 이제 감시하는 위성이라든가 뭐 통신 장비라든가 뭐 히토류가 쓰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들어가는 거 뭐 인도를 대상으로 해서도 0.1%만 들어갔는데 그게 미국으로 가는 것도 맞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하여튼 뭐 진짜 뭐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수출 통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펼쳐지면 어제도 제가 장표로 보여드렸지만 미국은 그 저명한 경제학자 논리대로면 히토류 비축이 거의 없대라는 거 아니에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끊기면 바로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이제 중국은 이번에 아주 필 받은 거죠. 그래서 히토류라든가 배터리, 뭐 리튬, 또 인조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을 다 무기화해가지고 그냥 관세 싸움에서 이기자 이런 거 넘어가지고 아예 그냥 이번에 미국의 코를 그냥 납작해버리자 이런 시도까지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어저께 우리 시장이 오후에 급전직하를 하게 된 것은 가만히 있는 우리나라에 때다 있고 중국이 왜 마스가를 이제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하나오션에 뭐 미국 자회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감들이 다 다릅니다. 사실 미국 이 뭐 필리오즈 조선소나 이런 게 하나오션의 직접 자회사가 아니거든요. 하나솔루션인가 시스템의 자회사인 회사가 필리조선소 지분을 60% 갖고 있기 때문에 건너 보면 뭐 하나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직접적인 자회사는 전 아닌 걸로 아는데 어쨌든 양사가 그러니까 양국이 만든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배들이 이제 서로의 항만에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톤당 얼마씩 수수료 받는 거 지금 시작이 되면서 또 이게 감정 싸움이 드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 시작했는데 중국도 뒤따라서 또 하니까 미국은 참 이게 후한무치라고 생각되는 게 자기네는 하면은 정당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하면 또 아니라 그러고 이게 누가 정의냐에 대해서 사실 설명드리긴 너무 어렵습니다. 뭐 이거 따라서 괜히 또 정치 성향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냥 서로 맞불 작전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누가 먼저 시작한 거고 누가 지고 있고 이기고 있는 게임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제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건데 제가 가끔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면 뭐 너는 또 친중이냐 친미가 아니고 반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 올리는데 저는 뭐 미국이나 중국 다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별로 감정적인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제일 좋고 우리나라 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생겨나면 좋겠다 생각할 뿐이지 그 와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스탠스나 이런 걸 하는 게 우리 시장에 유리한가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조금 바랄 뿐이지 뭐 지금 양쪽이 다 싸우고 이러는 거 어쨌든 나머지 3국들한테는 다 안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저렇게 싸워대는 게 뭐 주가에도 가끔 치명타를 날리기도 하고 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네, 간복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미증시가 가는데 왜요? 우리나라 증시 오늘 좋은데 미국보다 오늘 우리 시장이 훨씬 좋은데 왜요? 65포인트 오른 거 아직도 모질라요? 더 올라가야 돼? 한 지금 4천쯤 가 있어야 돼?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따가 그런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뭐 단적으로 막 오늘 13만원짜리까지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최대로 많이 부른 애가 13만원짜리 나왔는데 저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따져보면 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뭐 보합 정도라 시가총액이 300조예요. 300조입니다. 하이닉스가. 그리고 삼성은 600조가 됐죠. 지금 우선주 합치면.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300조예요. 근데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 보면 마이크론은 5조 나왔고 삼성전자 12조 나왔죠.
지금 하이닉스는 10조에서 한 11조 정도 지금 컨센서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센보다 좀 더 나오면 삼성하고 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 이 표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랑 우리나라에 있는 뭐 근거리 회사랑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예, 하이닉스가 거의 동급으로 벌게 확실시 되는데 시가총액은 반밖에 안 되고, 심지어 예, 반 정도도 못 버는 마이크로라고, 예, 시가총액이 똑같아 300조씩. 예, 이런 현상이거든요 지금. 예. 근데 오늘 뭐 삼성전자 대비해서 하이닉스는 지금 뭐 재미는 없습니다만 오늘 거의 보합 수준에서 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 물론 뭐 세계적인 글로벌 빅테크랑 우리 그냥 뭐 디램 회사들을 아주 동일시할 수는 없어도 너무 이렇게 반값 이하로 차이 나는 것들은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제가 선언할게요. 만약 뭐 디램 가격 올라가고 반도체 분위기가 27년까지 좋다 이런 생각이면은, 지금 애널분들한테도 제가 진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찔끔 올려서 12만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삼성전자 20만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예. 그래야지 5천을 가지. 지금 12만원까지 목표가 두고 있으면 코스피 5천 가요? 예. 삼성전자 12만원 가면 5천 갑니까? 예, 정부에서 지금 5천 만들겠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12만원 갖고 5천 못 가요. 예. 그 정도 갖고는. 네. 지금 뭐 또 부담스럽게 생겼대. 예. 이거 얼굴 더 쬐꼬맣게 어떻게, 예, 축소를 해야 되겠네. 얼굴이 너무 커서 부담된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얼굴은 좀 제가 멀리하고, 예, 얘기를 해야 되겠네. 삼전 다 매도한 사람은, 예, 그냥 조용히 계세요. 예, 지금 갖고서 가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거나, 지금 12만원 보고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뭐 4분기 때 15조 나오고 내년도에 평균 15조 이상씩 분기 수요 손익을 때릴 거라고 얘기들이 나오는 삼성전자, 저는 천조 시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혼자 개거품을 물었든 뭐든, 네. 600조에서 천조 시대까지 열리는 시장 내후년 정도에 가능하지. 그래야지 5천 가죠. 지금 3,500 정도 600 사이인데 5천 가려면 삼성전자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이 정도 가야지 5천을 가죠. 예. 지수 5천은 어떻게 가요? 삼성전자 12만원까지 밖에 못 가면 딴 애들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못 가요. 예. 전자랑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가야 돼요. 삼성전자가 15만원 가고 하이닉스가 한 60만원 정도는 가야 5천 비슷하게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자, 요런 이제 황당한 얘기부터 드리고요. 그리고 네, 지금 파월은 뭐 간밤에 하여튼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예, 몇 달 내로 양적 긴축을 종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늘 있었는데 어쨌든 비교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게 사실 급격하게 붕괴가 돼도 사실 걱정이긴 한데, 대통령의 의지를 어제 또 한 번 확인을 했잖아요.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이 있고 지금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 정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게 다 예고를 해놓고 뭐 대책이 나오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부동산 뭐 규제 정책, 예, 그 상승 압박 정책이 아마 내일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오늘 그 두산 에너빌리티 세게 오르는 거 중에 한 30%쯤은 이 요인도 있습니다. 어제 그 국감에서 그 재경부 장관이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 받다가 우리나라 AI 수요 관련해서 전력 쪽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SMR 가지고 전력 이제 문제를 해소하겠다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좀 늘려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따져보니까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있던데, 사실 좀 앞뒤가 다릅니다.
이게 2038년까지 11차 전력수급계획 상으로는 SMR이 딱 1기밖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1기 짓는다고 전력 수요가 뭐 해소가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앞으로 뭐 봐가면서 얼마나 더 늘릴 수 있을지는 봐야겠죠. 유동적이지만 어쨌든 오늘 두산 에럴리티 올라가는 게 어제 이제 그 가스터빈 미국 수출 이슈가 반영이 초반에 됐다가 그냥 급전직하 내려갔는데, 그런 부분이 또 한 번 다시 오늘 더 큰 상승을 만드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죠. 이것도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 자, 트럼프 일기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해 회담 결렬이다, 뭐 노이즈가 나오죠, 이렇게. 근데도 며칠 지나서 보면은 이렇게 다시 상승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 가지고 뭐 특히 이제 에이펙 때 대타협을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트럼프랑 시진핑도 되게 오랜만에 또 만나는 거잖아요. 이번에 에이펙 때 안 만나면 뭐 어느 때 만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 텀을 두고 만나는 거고,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닌데, 어쨌든 이번에 저는 뭐 진짜 판이 깨지든 아니면 뭐 진짜 와락 껴안고 끝나든 단기적으로는 미중 간의 관세가 해결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저는 좀 옛날 속담이나 이런 거 쪽 관련해서 좀 얘기를 꺼내고 싶은데, 진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지금 서로 지금 왕왕대고 엄청나게 지저대는 국면 아니냐. 예. 파국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파국이 난다라는 걸 전제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 오늘처럼 60포인트 올라서 3600을 다행히도 회복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주식 비중 오버나이트 하는 거 20-30% 이상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시장이 지금 매일 변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우리 60포인트 오르니까 해외하고 좋은데, 어제 아침 10시에도 60포인트 올랐었어요. 근데 어제 한 2시쯤에 마이너스 40 된 거 아닙니까? 위아래 100포인트가 빠지는 장이 어저께 연출됐던 것처럼 오늘 시장도 사실은 지금 분위기는 뭐 수급이나 재료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무 끄떡도 없이 도루 원상복구 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요즘 한 일주일 정도 이 기간만 보면 상당히 위아래 변동성이 크거든요. 뭐 80포인트 빠졌다가도 마이너스 20으로 끝난 변동성도 있지만, 플러스 60이었다 마이너스 40이 되는 변동성도 나왔다는 건 어쨌든 고공권의 지수에서 남아있는 지수에 대한 틈새에 대한 해석이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건 스탠리가 4천을 내년도에 부른다 그래도 3,600을 넘고 4천을 생각해보면 남은 지수 10%밖에 더 돼요. 바닥에서 지금 50%가 올라왔는데, 지수가 50% 올라왔는데 지금 나머지 10% 먹겠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길길이 날뛸 거냐 하는 거죠. 지금 3,500, 600에서 4천까지 내다보고 질른다 그래도 지수가 갈 수 있는 텀은 어쨌든 바로 5천 갈 거 아니라고 보면 4천을 맥시멈으로 보더라도 10%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올라갈 때마다 줄이는 게 능사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르니까 또 뭐 내가 제일 고점에 잘 팔 수 있어. 근데 간밤에 지난주 금요일도 우리 느꼈지만, 금요일날 우리 시장이 오랜만에 열렸다며 한 5, 60 오르고 끝났는데, 밤에 미국에서 뭔 일 생기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바로 마이너스 8, 90 나오잖아요. 근데 고점에서 팔 수 있다 이렇게 누가 자신합니까? 간밤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하는 건 3600선 위에서는 진짜 올라갈 때마다 좀씩 줄이시는 전략이 좋아요. 그래갖고 장중이든 또 2, 3일 있다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쭉 뭐 내려가는 그런, 트럼프가 미쳤잖아요. 트럼프가 매일 이상한 발언을, 뭐 시진핑하고 친하다고 잘 지낸다고 그랬다가 또 교역 단절 얘기까지. 근데 시장이 별로 이제 놀라지도 않죠. 계속 저러니까 학습이 돼가지고.
더 세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트럼프 똥줄 타잖아요. 셧다운도 해결도 안 돼. 예, 시위는 계속 격화되는데 법원에서 방위군 투입도 계속 태클 먹고 있어. 노벨 평화상도 못 받았어.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뭐 가자 지역 쪽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지만 내일 모레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젤렌스키 만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푸틴한테 엄청 뿔났는데 빨리 휴전 안 하면 뭐 토마호크 보낸다고 협상한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이슈까지 지금 트럼프 발로 해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이슈들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이 그런 거에 반응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뭐 저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면서도 또 슬그머니 그런 해석에 동조되면서 변동성이 나오면 그거에 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자, 지금 네, 오늘 간밤에 미국에서는 뭐 계속 그랬어요. 히토류 셌고요. 예, 수소 쪽 좋았고 양자, 우주, 뭐 항공 이런 것들이 좀 강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근데 오늘 계속 시장의 주류는 어찌됐든 칩과 전력과 로봇 중심의 시장에서 크게 다른 거 없고 요것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순환매가 나오는 거고 네, 세계 넘버원의 3명이 주창하고 있는 이 이슈에 지금 시장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제일 충실하게 움직이는 거죠. 아주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이 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장에 칩하고 예, 전력 인프라 뭐 지금 미국에서는 원전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원전 쪽 젠슨하게 얘기하는 AI 또 칩 또 로봇 얘기 이게 뭐 이런 것들에 지금 완전히 좌지우지되고 있는 분위기 아니야. 특히 앨런 머스크 네, 이 X에 나온 글 여러 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기술 경쟁에서 이기려면 뭐 필요하다고? AI 칩, 전력, 로봇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답을 제시를 해준 거 여기에서 이걸 아닌데요 다른 건데요 이렇게 얘기할 누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예 그냥 제가 얘기한 그 3대 축 예, 반도체와 예, 전력과 원전을 포함하는 전력 인프라 쪽, 그 로봇 쪽 이거를 지금 빅3라고 해가지고 예, 얘기를 합니다. 진짜 빅3 뭐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추가적인 거 있죠. 올라가는 애들 오늘 뭐 삼바도 기분 좋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예, 몇 가지 붙어있는 서브 섹터들이 있습니다만 뭐 나머지 것들 다 붙여놔도 이런 것들의 압도적인 상승을 비겨내거나 이겨낼 만한 지금 주도 섹터가 있느냐? 없죠. 근데 어제도 제가 솔직히 비슷한 말씀 드렸어요. 예, 힘들다. 왜? 당장 저런 것들이 주도 섹터인 거 알고 나불나불 되긴 하는데 진짜 내 포트안의 비중은 너무 없거나 아니면 적다. 예. 제가 진짜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리면서 누워서 침 뱉는 느낌이 사실 많이 드는데요. 제가 어저께 심지어 예, 어저께 우리 방에서 이게 회원방입니다. 회원방에서 어제 리포트 이제 매일 소개를 드리니까 리포트로 소개드렸던 종목이 KNL 시스템이에요. 근데 KNL 시스템 제가 회원방에 어저께 리포트가 나왔길래 소개를 드렸지만 이거 우리 이 시간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KNL 시스템이 4번째 액추레이터 종목이다 라고 해서 기존에 사면하고 로보티즈 하이젠 RLM 있는데 여기에다 하나 추가하면은 얘다 KNR 시스템. 그래서 어제 또 그럴싸한 리포트 나왔길래 근데 어제 제가 회원방에 이거 말씀드리면서 딱 부러지게 얘기했다고. 어제 플러스에 절대 사지 말고 17,000원대까지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사시라고 어제 문자까지 보냈어요. 근데 어저께 2만원 찍고 나서 17,000원대까지 확 내려갔었다고요. 그렇다가 18,000원 초반 이렇게 끝났는데 어제 종가가 오늘 지금 가격 얼마입니까? 장중 상한가까지 갔어요. 23,600원. 아, 놀라운 상승이죠. KNR 시스템 제가 이 시간 통해 가지고
제 먹방 리스트에 넣어가지고 말씀드린 게 여러 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셔서 먹방 리스트에 있는, 제가 여러분 어저께 그 먹방 리스트에 보내드린 이 주식 먹방 리스트에 이 종목 하나도 안 고친 거예요. 그대로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이거 말씀드렸는데 오늘 신고가잖아요. 어제 올랐다가 쭉 빠졌는데 오늘 더 많이 오르잖아요. KNR 시스템 여기 지금 리스트로 말씀드린 지 지금 한 열흘쯤 됐어요. 거의. 저번에 액추레이터 얘기 나오면서부터 얘네가 그 하이브리드 액추레이터 만들었다 이 뉴스 나온 다음부터 넣어가지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와이바이오는 뭐 어저께 또 신고가 냈죠. 오늘은 좀 약한데 얘도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흐름인데 계속 고가는 올라가고 있으니 그냥 차분하게 모으시는 걸로는 뭐 다른 여지가 없을 만큼 좋은 상태라고 좀 보이는데, 어쨌든 뭐 이런 먹방 리스트에 넣은 거 외에도 자주 좀 말씀을 드리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삼전 같은 경우도 오늘 어제 하락을 좀 딛고 올라오는데 재고가 바닥났다. 그리고 12조 4분기에는 15조 예상된다고 나와 있고 내년도에는 60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분기 평균 영업이익이 15조씩 나오는, 근데 일부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28년도에 AI 투자가 정점을 보일 거라서 반도체 수의 정점도 27년도 말까지는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실적과 주가가 늘 비례하진 않아요. 지금 주가가 먼저 갔다고 하면 뭐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어느 순간 주가가 부러지는 일이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만약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만약 영업이익 한 20조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80조 정도씩 연간 순이익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 벌 수 있다고 하면 저는 1000조 시대가 열려야 된다. 시가총액이. 전 그렇게 좀 생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미친놈 같겠죠, 당연히. 그죠? 저 오늘 또 비만약 쪽으로 하나 또 튀네. 저거 며칠 전까지 제가 갖고 있던 종목인데 아우 진짜 블루엠텍이 좀 갑자기 또 날아갑니다. 비만약도 올라가는 게 또 있네. 자,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미친놈이 될 거면 지금 다 팔아요라고 소리 지르든지 아니면 바로 시장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 11만원 12만원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 15만원 18만원 2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매매 안 하면, 아니 그 10만원이 목표가면 지금 9만원에 사는 사람 얼마나 쫄립니까? 남은 목표가도 얼마 없는데 이거 사야 돼요? 10만원 보거나 11만원 보는 사람들이 9만 3, 4천원에 사면 그거 지금 뭐 10% 정도 먹겠다고 들어가는 게 간 떨리지 않을까요? 5만원대에서 9만원 올라온 주식을 11만원은 분명히 간다며 확정이라며 만원 더 먹자 이러고서 지금 막 들어가는 게 쉽겠냐고요. 목표가 15만원 18만원은 돼야 들어가지. 그 정도 높은 이상과 비전이 없으면 삼성전자 지금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가잖아요. 어제 대체거래소에 97,500원까지 찍어서 신고가 내긴 냈는데, 자 지금 10만원 바로 임박하고 있는 주가인데 11만원 목표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거 매매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나마 하이닉스는 56만원 55만원짜리 나오는데 저도 그것보다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당 주가의 목표도 한 70까지. 왜냐하면 마이크론 지금 반값밖에 안 되는데 한 6, 70은 기본으로 불러줘야지 올라가지 여기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도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미쳤다는 느낌이거든요. 자기 지지율 때문에 뭐 난리가 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아니 하루하루 이렇게 얘기 버전이 미국 대통령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이건 뭐 어디 뭐 저기 시장에서 진짜 뭐 죄송한 얘기지만 무슨 골라 하면서 오파시는 분들의 외침도 아니고 이렇게 매일 달라질 수 있는 버전이 나오는 게 미국 대통령이라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게 저는 진짜 좀 우스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뭐 그러다 보면 진짜 시장 자체도 그냥 한마디로 미친 거죠. 그러니까
세게 불러대고 세게 올리고 이런 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시장.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먹냐? 뭐 코인도 올라가고, 네, 금 가격, 은 가격 다 올라가고, 지금 뭐 기름값만 좀 안 올라가지 나머지들은 어쨌든 다 올라가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올라간다는 게 사실 옛날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된다. 근데 지금 이걸 뉴노멀이란 말로 치환해 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맞고 저렇게 되는 것도 맞고 지금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에브리띵 랠리라고 표현하는데 진짜 에브리띵 그냥 크레이지 마켓이에요. 모든 게 말도 안 되게 그냥 미쳐버린 시장, 돈 놓고 돈 먹기, 이렇게 돼버린 시장 같은 느낌. 사실 지금 로봇주 뭐 엄청나게 올라가서 10%대 20%대짜리들이 뭐 수두로 나오는데, 쟤네들이 뭐 개별 계약을 했어요, 수주를 땄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제 그제 계속 보여드린 미래, 예, 휴머노이드 시장이, 예, 뭐 8경 시장이 된다더라. 예, 뭐 2030년 정도 되면 뭐 2, 3천조 시장이 된다더라. 이런 거에 그냥 뭐 뭉개가지고 애들이 다 가고, 뭐 그런 좀 우악스러운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가격들을 올려버리는 것이지, 실체는 여전히 없거든요. 오늘 우린 PTS 19% 올라가고, 뭐 로보티즈 10% 올라가고, 예, 제가 아까 여기 KLNR 시스템은 뭐 상까지 비슷하게 가고 이랬는데, 오늘 리포트 종목이 하나 또 있었어요. 할라캐스트, 휴머노이드 분야의 핵심 고객사 확보, 어느덧 로봇주가 돼버린 할라캐스트.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19% 올라있죠. 아침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아침엔 좀 잠잠하게 시작했는데 20%를 오르더라고요. 이게 알루미늄 그 껍데기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리포트로 소개드린 거예요. 오늘 15일자 리포트. 근데 아침에 이러더니 그냥 로봇주로 엮이니까 뭐 내용 아무 없는데, 예, 그냥 날아갔더라고요. 예, 이렇게 20% 가까이 날아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누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목표가 제시해주고 상당히 내용이 그럴싸해 보이고 미래지만 달성이 가능할 것처럼 써주기만 해도 좀 날아가는 시장이에요. 네, 시장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정확할 수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 FM 가이드나 뭐 이런 리포트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이제 잘 쓴 것들이 있다. 잘 썼다라는 게, 그러니까 속기 쉽게 잘 쓴 거. 미래는 어차피 모르잖아요. 어차피 미래 얘기를 가득 써놨는데, 이게 그럴싸하다, 시나리오가 완벽하다, 스토리가 좋다, 이런 거 결국 그 안에도 수백 개씩 하루에 나오는데, 읽어보면 별거 아닌 것도 있고 어떤 건 되게 매력적인 거 나오는데, 이런 걸 잘 집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쓴 대로 반응이 나오거든요. 가뜩이나, 예, 적극적으로. 뭐 할라캐스트 일부 늘 수 있겠죠. 근데 로봇에 저거 경량화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제목이 휴머노이드 분야의 핵심 고객사 확보, 이러니까 오늘 그냥 날아가는 거죠. 로봇주 다 날아가는데 그동안 안 간 것 중에 로봇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까지 지금 검색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할라캐스트도 오늘 그냥 얘도 로봇이다, 예, 껍데기 만든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참 어마무시한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은, 네, 대단히 돈 놓고 돈 먹기 시장, 예, 야바이 같은 시장인데, 뭐 질은 여전히 저는 좋진 않지만 올라가는 거가 절대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뭐 지금보다 더 좋은 시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 전력 쪽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같은 것도 좀 센 편이고, 전력,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전력망 너무 낡았다, 젠슨항도 전력 인프라 확보 못하면 중국한테 뒤처진다, 이러니 전력망에 대해서 얼마나 깔겠냐, 이런 거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뭐 원전에 올인하는 사람이잖아요. 트럼프가 원전 300기 더 짓자고 지금 얘기합니다. 솔직히 전 물리적으로, 기간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15년 걸린다며 원전을 왜 줘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뭐 미국이 더 빨리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닌데도 어쨌든 AI 하려면 풍력하고 태양광은 사기니까 원전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저게 먹히는 거예요. 거기다 유럽도 원전한데, 베트남도 심지어 원전한데,
뭐 동남아 쪽에서도 원전 수요에 대한 움직임들이 막 나오니까 원전주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뭐 발목이 끊긴 것 같은 느낌인데 밖에서는 저렇게 난리치면서 원전 진짜 근데 뭐 밖에서도 1, 2년 만에 다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5년 뒤, 7년 뒤, 뭐 10년 뒤를 생각해서라도 더 고도화된 전력이 많이 필요한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전력 공급망을 갖춰 놓자라는 논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AI는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뭐 그 방법은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신재생 중심으로 좀 몰아가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명확하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 신재생이 완전히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를 책임질 만큼 구축이 돼가지고 그만큼 시행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뭐 명확한 답은 없어요. 그냥 목소리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뜻에 뭐 휩싸여서 가는 것 뿐인데 어쨌든 지금 보면 뭐 국내보다는 어쨌든 세계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게 확대될 걸로 보이는 만큼 원전 쪽 분위기도 지금 쉽게 뭐 가라앉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뉴스로 전해드린 게 이거 있었죠. 지금 원래 미국하고 독일하고 일본만 한다는 저 가스터빈 이걸 지금 두산에너빌에서 해가지고 미국에다 첫 수출을 2기를 했다. 그게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란 말이야. 월요일쯤에. 근데 이게 어제는 반응이 좀 차가웠는데 와 오늘 보니까 또 아니네. 그러니까 지금 가끔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일날 이거 엄청난데 라고 생각해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막상 또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갑자기 난리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리포트 접하실 때도 이거 내가 보기에 진짜 내용 좋고 좋은데라고 하는 거 당일날 안 움직인다고 섭섭해 하시지 말고 적어도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끌고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1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코, 장은 시원하게 지금 올라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수급적으로 봐서는요, 아침에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좀 팔자였는데 지금도 현선물 봐서는 선물은 4천 계약 샀고요. 오늘은 외국인들은 움직임이 그냥 똔똔입니다. 없고요. 기관이 열심히 사고 있고 개인들은 많이 좀 팔고 있는데 개인들은 사실 지금 보면 각계전투는 엄청나게 잘하고 계시죠. 왜냐면 빠지는 날 많이 샀다가 올라가는 날 팔고 있으니까 어쨌든 개별적으로 봤을 때 대응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추가 하나 더 할 부분이 이게 3분기에도 진격한다. K바이오가 이제 분기 매출이 1조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사실 많은 건 아니고요. 셀트리온하고 이제 삼성바이오가 매출 분기 1조 시대를 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내용들로 나왔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리포트가 오늘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4공장이 풀가동 효과 때문에 컨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목표가가 한 130만원짜리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이거 말고도 되게 다수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흐름이 아주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아마 지금 분할하잖아요. 분할 며칠 내로 아마 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일단 성과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분할 전의 가격이 아주 제법 시원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좀 마감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확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섹터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반도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원전을 포함하는 에너지 이거 제가 며칠 동안 요 섹터 계속 보여드린 요 페이지가 여기 토시 하나도 안 고친 거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이것들 위주라는 시각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코인
또 히토류, 양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위아래 등락이 수시로 이렇게 서브 섹터 정도로 해가지고 움직임들 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곁다리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오늘은 제가 봐서 뭐 제일의 섹터는 로봇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원전 쪽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 아까 원래 주제를 사실 오늘 트럼프 입에서 힌트가 또 나온다 이렇게 얘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 중에 대두 가지고 승질 냈잖아요. 중국에서 대두 수입을 이제 안 한다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되게 못마땅해 하고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봐서는 그것 때문에라고 하면 이제 대두가 미국에서 이제 차고 넘치는데, 결국은 우회적으로 또 딴 데다가 팔 수 있는 것들 뭐 알아보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오늘 대두라든가 식용유 관련주라고 말씀드려서, 아까 미래생명자원이라든가 신성홀딩스, 뭐 한일 자료 같은 거 아침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아무래도 사료나 대두 뭐 이런 것들 관련주가 좀 움직일 것 같다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달라요. 아침에 뭐 샘표 같은 거 상까지도 가면서, 근데 그게 약간 좀 일회성이라 연속성은 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보면은 뭐 대두라든가 식용유 관련주들이 아침에 무지 셌어요. 뭐 미래생명도 아까 올라갈 때 초반에는 뭐 샘표홀딩스 이런 거 상까지 가니까 순간적으로 뭐 15%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신성홀딩스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거 순간적으로 상호가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지금 보면 20% 올라간 걸로 나오는데, 이게 정적 걸린 다음에 상호가까지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6%니까 아침 가격보다 좀 움북 나 있긴 한데,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래저래 지금 말은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힌트가 뭐 조금 얻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미국에서 중국에다 수출을 막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또 우리나라한테 뭐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또 재료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자, 지금 시장은 어쨌든 67포인트. 뭐 우리 장이 사실 요새 엄청나게 계속 많이 오른 추세잖아요. 4월달 이후에 몇 달이고 지금 계속 올랐는데, 하루에 60포인트 오르는 거 그렇게 뭐 흔하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오늘 제법 많이 오르는 거죠. 지난주 그 일주일 쉬고 나서 시장이 물론 장중에 좋았지만 한 61포인트인가 오르고 끝났으니까요. 그게 일주일 동안 우리 쉬면서 일본이 뭐 한 8%좀 오르고 미국 시장도 끄떡 없었다 이럴 때 나온 수치였는데, 오늘 그냥 하루 움직임 오른 걸로만 보면 68 정도에서 좀 70 정도까지 나오는 거. 어제도 물론 장 초반에 60 올랐고 그랬지만 60 이상이 이게 자주 나오는 장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그동안 좀 또 움찔했던 거에 대해서 좀 후를 털고, 여전히 지금 환율 부분은 아쉽습니다. 근데 환율도 지금 사람들이 뉴노멀이라 그래요. 1,400원대 밑으로 어차피 잘 안 간다, 그냥 이런 시장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응을 해야지, 뭐 1,300원대 안 가니까 외국인들이 안 살 거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작지만 외국인들 현선물 전부 다 매수 쪽으로 좀 바뀌었는데, 이게 그런 거죠. 1,430원이 고점이라고 보면 이 가격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관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환율까지 먹겠다 이 생각으로. 지금 뭐 쉽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말 환율을 극가국으로 보더라고요. 1,450원 넘어간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1,370원대 정도로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뭐 오늘 연준의 해석이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이지만, 결국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결국 미국 통화는 약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환율은 강해지는 게 순리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이번 올해 한 2번 정도 내리면서 어찌됐든 달러가 약세가 되는 그림이 나올 때, 원화가 지금 뭐 약세인 게 얼마나 개선이 되겠냐에 대해서 뭐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보다 더 강한, 그러니까 약세로 돌변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좀 중론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1430원까지 어쨌든 지금 뭐 관세 이슈 가지고 올랐다고 봤을 때 이게 더 뭐 난리를 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또 외환 보이고 있는 것 중에 어느 정도를 빼가지고 뭐 미국에다 투자한답시고 파킹해 놓는 수량이 좀 될까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뭐 4천 한 200불 200억 불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어느 정도를 뭐 빼서 맡길지에 대한 부분 아직 결론은 안 났고 양쪽에서 지금 수정 제한 들어가면서 뭐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이달만 어쨌든 에이펙 전까지는 웬만큼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인데 양쪽으로 환율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로 보면 환이 강해져야 되는 데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줄어든다는 입장으로 보면 원화에 대해서 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양비론이 양쪽에서 좀 맞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이 1420원 정도에서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지금 그냥 버티고 있고 외국인들 요새 조금 덜 산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지금 시간이 가면서 외국인들 순매수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개인들의 순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자, 어쨌든 네, 요런 정도 상황까지 얘기를 보면 어제 같은 시장이 또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60 나다 마이너스 40 나는 시장 충분히 어제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어쨌든 고공권의 지수에서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지수상으로 봤을 때 어쨌든 3600이 넘어 있는 장이라고 하면 내가 제일 높게 제일 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보다는 어쨌든 10이든 20이든 현금을 지금 정도는 조금씩 만들어 놓는 전략이 좋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니까 완전히 100%다 시장에다가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올라가면 갈수록 조금씩 확보하는 전략이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3600이 넘어버리면 한 20포인트, 20% 정도는 현금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3700이 넘어가면 한 30%, 3800이 넘어가면 40%, 뭐 적어도 진짜 뭐 아주 놀라운 수치지만 3900대 되면 한 5대5 정도로 오버나잇 비중을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올라는 갔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리스크는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올라가면 좋은 거지 이런 단계에서 순수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진짜 4천이 목표면 4천까지 근접하면 더 이상 뭘 볼장이 있는데 그때 되면 또 올리겠죠. 어떤 이들은. 근데 웬만하면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올랐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이, 그러니까 어저께 삼성전자 절정에 97,000원대 나오고 왜 5,000원이 빠졌냔 말이죠. 오늘 뭐 다시 어쨌든 웬만큼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느끼는 건 그 절정의 어떤 순간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는 그 절정의 순간보다 낮은 감정이 떠오르는 순간 가격은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도 좀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작전 7부는 제 얼굴이 좀 너무 크게 나오네. 자, 내일은 얼굴 크기 좀 조절해가지고 소박하게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좋은 시장에 대한 기대값을 가지고 맞점 빨리 하시고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면서 좋은 결과 얻어내시면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작전 7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